마지막 여행 제12화 마지막 여행이. 그들의 긴 이야기가 끝난 것은 명사심리 해수욕장의 모래 파도가 여명을 받아 번득거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여차 해수욕장에서 시작한 그들의 이야기는 순천 여수를 거쳐 신지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가 구역질을 해대자 권호가 가만히 등을 두드려 주었다. 구역질을 멈춘 그녀가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다. 제가 매일 밤 술을 먹는 것은 잠들기 위한 방편이에요. 즐거운 척하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고요. 이제 그만 여행을 끝내고 싶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부딪힌 여명이 명사심리 모래파도처럼 부서져 내렸다. 긴 이야기의 아픈 잔해처럼 파도가 부서졌다. 작은 오빠. 네? 그녀가 붕대 감은 손을 들어 보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저 때문에 억지 여행 다니게 해서 미안했어요. 아니, 난 즐거웠어요. 풋, 그동안 하고 다닌 얼굴 표정이나 생각해보고 그런 말 하세요. 권호가 먼 바다를 바라봤다. 내가 즐거웠던 것은 여행이 아니고 날 천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동행이었어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시선이 김 영감에게로 이동했다. 왕 오빠 고마워요. 뭐가? 저 때문에 여행하는 거 알고 있어요. 큰 오빠. 의철이 그녀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두고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철은 침묵했다. 그녀가 의철을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고 있었다. 가장이 되어서 무책임하게. 김 영감의 아들은 언젠가 철이 들 것이다. 권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될 아픔을 겪고 있을 뿐이고 그녀는 진범에게 속고 있을 뿐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철이 그들의 이야기를 자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처럼 그들은 의철의 이야기를 자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인터렌탈 나이트클럽. 클럽으로 들어선 상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하들이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가운데 전 대리가 중앙을 누비며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너희들이 건달이야. 내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동네 양아치들이야. XX들아. 부하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스란히 주먹 세례를 받고 있었다. 아이들 교육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진의 말에 전 대리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놈을 잡아오면 내가 이럴 일이 없잖아. XX야. 상진은 의철을 놓친 후 궁지에 몰려 있었다. 의철이 사라지던 날 상진은 만일을 대비해 부하들을 이끌고 호텔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데 대창이 뛰어나와 의철이 도망쳤다고 했다. 상진은 대창과 함께 연산동을 사사지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보스란 이름에 뒤따르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 보스의 직함과 그에 따르는 이권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지만 부하들에게 손찌검하도록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전 대리는 회장의 위세를 등에 업고 끝없이 갑질을 해대고 있었다. 상진이 고개를 돌려 눈을 피하자 전 대리가 고함을 질렀다. 더 이상 휴대폰 추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잡을 거야? 눈치를 보고 있던 대창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가족은 행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가족을 잡아와 족치면 제 발로 서류를 들고 올 겁니다. 좋아. 당장 작업해. 예,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전 회장이 빠른 걸음으로 클럽을 들어섰다. 놈을 찾았다. 전 대리의 굳은 표정이 풀렸다. 정말입니까? 놈이 신지도에서 카드를 사용했어. 완도의 신지도 말입니까? 그래. 상진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열외 일명 없이 출동 준비시켜. 상진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클럽을 빠져나가자 대창이 인구를 향해 고개 찌들했다. 너희들도 나가서 준비해. 예, 형님. 인구가 2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갔다. 모두 모여봐. 전 회장이 홀 중앙 의자에 앉아 전 대리가 맞은편에 앉았다. 상진과 대창이 옆에 기립했다. 이번에 놓치면. 전 회장이 말을 생략하고 상진과 대창을 교대로 노려봤다. 대창이 외쳤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전 대리가 끼어들었다. 애들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만약을 대비해 손을 써뒀다. 어떡해요? 놈이 신지도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고금대교를 건너거나 완도대교를 건너거나 둘 중 하나야. 그렇지요. 해남경찰서장이 후배야 완도대교와 고금대교에 그물을 쳤어. 다리에 그물을 쳐요. 건물 안에 경찰은 놈의 신원을 확인하고 차를 그냥 보내줄 것이다. 애써 잡은 놈을 그냥 놔준다고요? 전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말했다. 그런 다음에 차량 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뒤에 오는 차들을 검문해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전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잡으면 되네요. 그렇지.
전 회장이 상진과 대창 쪽으로 시선을 주자 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시했다. 전 대리가 탄성을 자아냈다. 아, 경찰은 개입 안 한 것으로 되네요. 요즘 경찰이 어디 자기 죽을 짓 하나. 누구 작전입니까? 이번에는 모든 작전을 내가 짠다. 회장님 작전이면 이미 잡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가기 전에 잡히면요. 전 회장이 휴대폰으로 지도를 열었다. 시간을 끌다 애들이 도착하면 풀어줄 거야. 놈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네요. 전 대리가 상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 서류 못 찾아오면 이 생활 접는다고 생각해라. 전 회장이 휴대폰 속의 지도를 가리켰다. 상진은 고금대교로 가고 대창은 상진에게 애들 지원받아서 완도대교로 가라. 표적에게 얼굴 안 팔린 아이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상진과 대창이 동시에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출발하고 도착하면 보고해라.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는 그때그때 전화로 지시하겠다. 설익은 햇살을 받은 신지도의 산들이 깨어나고 섬들이 깨어났다. 게으른 배들은 밤새 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발이 묶여 한가하고 부지런한 두루미들이 갯벌을 들쑤시고 있었다. 권호가 운전하는 승합차는 느릿느릿 움직여 편도 2차선의 완도대교로 들어섰다. 바닷바람이 끊임없이 넘나드는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완도의 모습은 절경이었다. 때로는 뭉쳤다가 때로는 흩어져 떠도는 섬들이 체인처럼 연결돼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다. 완도대교가 끝나는 지점에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었다. 권호가 차를 세우자 경찰관이 창문으로 다가왔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경찰관이 권호와 예나, 김 영감을 확인한 다음 의철에게 손을 내밀었다. 의철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사진과 얼굴을 꼼꼼히 대조한 뒤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했다. 실례했습니다. 권호가 차를 출발시켜 경찰관이 시야에서 사라진 지점에 이르러서였다. 승용차 한 대와 승합차 한 대가 접촉하여 두 개의 차선을 비스듬히 가로막고 있었다. 한 남자는 차량의 접촉 부분에 연신 사진을 찍어대고 있고 다른 남자는 권호에게 돌아가라고 수신호를 했다. 사고 났나? 권호가 중얼거리며 두 대의 차량을 비켜가기 위해 갓길로 이동했을 때였다. 사진을 찍던 남자가 권호에게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무슨 말인가를 했다. 남자의 목소리가 작아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권호가 창문을 내렸다. 보험회사에서 왔습니까? 아니요. 사내는 권호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승합차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뒤이어 도로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사내들이 벌떼처럼 달려나와 차를 점령했다. 뒤따라오는 차는 없었다. 반대편 차도에 드문드문 차량이 지나갔으나 도로를 막고 선 승합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에는 잔잔한 파도가 쉼없이 갯벌 위를 질퍽이고 있을 뿐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예나와 권호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고 운전대를 장악했다. 연한 갯내음 바탕에 비린내가 들뜬 창고 안이었다. 의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권호가, 왼쪽에는 김 영감과 예나가 줄지어 꿇어 앉아 있었다. 그 뒤로 승합차를 점령했던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다. 대창이 인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무리 중 선두의 사내가 대창을 향해 보고했다. 잡아왔습니다. 대창이 의자를 끌고 의철 앞으로 가다 움직임을 멈췄다. 무리의 시선이 대창에게로 향했다. 야, 권호. 대창이 권호와 의철을 번갈아 쳐다봤다. 둘이 아는 사이였어? 의철과 권호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침묵했다. 대창의 시선이 김 영감을 거쳐 예나에게 멈췄다. 대창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흥분으로 들떴다. 뭐야 이거. 지리산에서 만났던 인구가 끼어들었다. 형님이 드시려다 실패한. 이제는 나의 전리품이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인구가 부러운 눈으로 대창을 쳐다봤다. 형님, 다음은 접니다. 남의 밥에 손대는 거 아니다. 여자하고 음식은 나눠 먹는 거라던데요. 인구의 말에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백지장처럼 투명해져 갔다. 일단 상진이 오기 전에 장부부터 찾자. 잡긴 우리가 잡고 공은 엉뚱한 놈이 세우면 곤란하잖아. 대창이 턱짓으로 의철을 가리키자 인구가 의철을 향해 가며 자신했다. 고문하면 저 강인구 아닙니까? 장부를 안 내놓으면 아예 병신으로 만들어 죽여버리겠습니다. 대창이 의자를 끌어다 예나 앞에 앉았다. 우린 필연인가 보군. 큰오빠, 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 다 줘버리세요. 큰오빠? 대창이 놀란 얼굴로 의철을 본 후 그녀의 턱을 받쳐들었다. 오빠라고? 그녀가 대창의 손을 피하려 몸을 뒤틀었다. 의철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느낌이었다. 어쩌면 동반자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지분과 장부만 빼앗길지도 몰랐다. 그 손 놔라. 차디찬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권호였다. 권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창을 향해 주먹을 쥐고 싸우려는 자세를 취했다. 뭐야? 대창이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나하고 싸우자고?
대창이 다가가 권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권호는 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대창 앞에만 서면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었다. 대창이 다리를 벌리고 섰다. 출발. 권호는 대창의 가랑이 사이로 습관처럼 기어들어가려다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며 대창을 노려봤다. 대창이 윗옷을 벗어져 쳤다. 그동안 안 맞아서 몸이 근질근질했지? 오랜만에 몸 좀 풀자. 대창이 무차별 주먹질을 해댔다. 권호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주먹 세례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그만두지 못해? 찢어지는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다. 이어 미끄러지듯 달려와 대창을 밀어내고 권호의 상태를 살피는 이는 예나였다. 대창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인연이 어디서 끼어들어? 헛바람을 들이킨 그녀가 배를 잡고 웅크렸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녀의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탈색되어 있고 그녀를 바라보는 대창의 눈동자는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권호는 문득 한 여인이 떠올랐다. 대창의 무리에게 끌려가던 여인의 눈빛, 잊을 수 없는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표대창. 권호가 대창을 향해 움직였다. 문득 떠오른 여인의 눈빛이 권호의 의식을 모조리 마비시켰다. 이런 병신이 어디를 덤벼? 대창은 권호가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오른손 주먹을 번개처럼 날렸다. 권호는 전진을 멈추지 않고 날아오는 주먹의 동선을 읽었다. 왼쪽으로 회전하며 오른손으로 상대의 주먹을 밀어냈다. 목표를 잃은 대창의 주먹에서 이는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휙. 권호는 회전과 전진 속도를 높여 왼쪽 팔꿈치에 회전력을 실었다. 목표는 상대의 턱이었다. 빗맞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혈관을 때리지 않더라도 뇌척 수액을 요동시켜 뇌에 충격을 가할 수 있었다. 퍽! 권호의 팔꿈치에 정통으로 맞은 대창의 턱이 오른쪽으로 대각선을 그리며 돌아갔다. 맞으면서 기절해버린 대창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졌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창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권호가 그녀를 등지고 서자 인구가 소리쳤다. 쳐라. 권호는 왼쪽에서 옆차기를 해오는 상대를 빙글 돌아 착취하는 상대의 무릎 뒤쪽을 밟고 올라섰다. 상대는 힘없이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뒤따라 덤벼드는 사내의 주먹을 피하며 밤주먹으로 목을 치자 사내는 컥 소리를 토해내며 주저앉았다. 권호의 몸놀림은 나비가 춤추는 듯했다. 순식간에 5명이 쓰러지자 상대는 정비를 시도했다. 무기를 들어라. 죽여도 좋다. 계속.